자, 다음은 이제 자립경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 굳이 하지 않겠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 수군 최고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주먹의 지휘관이었다.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군량, 군선, 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대요. 그 제일 심각한 것이 군량입니다. 군량. 이 군량이 이제 백성들의 식량과 군사들의 군량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보면 이제 어전회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가보년 3월 20일, 1594년 3월 20일 선조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성룡왈. 성룡이 누구예요? 영의정 유성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단식 기사인지육. 비단 죽은 사람의 살점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어집니까? 생자역상사지. 산 사람도 서로 잡아먹는데.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포도군이 없어서 금지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덕형이에요. 덕형왈. 여러분 잘 아시는 오성과 한음의 이덕형. 당시 병조 판사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부모 형제 역상살식. 부모 형제 하나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경기도 양주에서는 도적들이 떼를 지어서 모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반드시 저들이 살아갈 조치를 구하지 않으면 서로 죽이지를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순신은 이보다 한 달 전에 고성현령 조응도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아요. 아침에 고성현령이 돼지고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묻기를, 이 난중일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에게 묻기를, 지금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데 장차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물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서로 잡아먹는데 지휘관의 입으로 돼지고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순신이 한탄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순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한 통의 장계를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 이렇게 올려요. 청설둔전장에 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제가 둔전을 설치해서 수확한 식량의 반은 백성의 식량으로, 반은 군사들의 군량으로 쓰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올립니다. 여수의 돌산도, 고흥의 도양장 고금도, 완도의 고금도, 해남의 황원 목장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장계를 올립니다. 여기가 여수 돌산도입니다. 혹시 여기 사시는 분 계세요?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사실은 전국에 둔전리가 여러 군데 있죠. 이순신은 장계에 그렇게 썼어요. 돌산도에 가면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아주 요산해서 적들이 넘어오기 어려워요. 토질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도 농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쯤 뭐 풍년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순신이 이제 장계를 올리는데 임금 선조는 뭐라고 그러냐? 임금 선조는 한 달 후에 어전회의를 봅니다. 지금 군사들이 다 죽고 없는데 무슨 군사로 농사를 짓냐? 둔전을 경작하겠냐? 임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의적인 자조적인 발언만 하고 있어요.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호조판서 권지. 호조판서가 누굽니까? 백성들의 식량을 책임져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이에요. 신은 이순신이 장계하는 둔전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줄 압니다.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예? 도와주지는 못하는, 지원은 못해줄 망정, 서포트는 못해줄 망정, 발목만 잡는 조정 대신, 탁상공론만 하는 조정 대신들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듭거듭 장계를 올려서 둔전을 경작했죠. 그죠? 예, 둔전을 경작. 그러나 둔전을 경작해도 전쟁 중에 농사를 지어 얼마나 농사를 지어 수확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또 다른 개발 정책을 개발해.
싸움이 없는 날에는 물고기를 잡아요. 소금 두고 질그릇도 그걸 내다 팔아. 그래서 그걸 군량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도 군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순신이 또 다른 개발 정책을 개발해. 아주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이에요. 이순신은 경제 교환 이론을 아시는 분이에요. 해로 통행첩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게 뭐냐? 당시에 이 서해안 남해안에는요, 피난선들이 양식을 가득 싣고 떠도는 거야. 왜? 육지에서는 연전연패하니까. 이순신이 지켜주는 바다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떠들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당신들 안전을 지켜줄 테니까. 그래서 해로 통행첩을 발행해 줄 테니까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 우리 싸울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단 이제 해적 행위가 우려가 없는 배, 또 간첩 행위 우려가 없는 배에 한해서 큰 배는 3섬, 중간 배는 2섬, 작은 배는 1섬. 이렇게 해로 통행 효과 바꿨더니 불과 열흘 만에 쌀 1만 석을 거뒀다는 거예요. 양식을 자족하는 이순신입니다. 다음은 분선이에요. 수군은 이 군선이 없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수군이 오늘날의 해군입니다. 근데 해군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면 해군이 아니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십몇 년에 전라 자수영에 딱 와서 보니까 판옥선이, 장부상 판옥선이 30척이에요. 그런데 쓸만한 전선은 5척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초에 삼도 수군의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수군의 전체 함선이 판옥선이 100척에서 120척. 일본군은 몇 척이 쳐들어왔습니까? 700척에서 1000척입니다. 중과부족입니다. 그 이순신이 임진년 딱 싸우고 나서 우리도 이 배를 더 만들자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순신이 또 다시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요. 제가 지금 120척인데 250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2배 전쟁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요. 이게 여기 이 장계입니다. 이순신이 올린 장계. 9월 달에 올린 장계인데 9월 10일 날. 저 전라 우서에서 90척, 충청수에서 60척, 또 전라 좌서에서 60척. 그리고 인난초의 피해가 제일 컸던 경상 우서에서 40척. 이렇게 250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빌리버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에 윤 11월 17일 날 장계를 보면 거의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충청수영을 빼고.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제가 난중일기를 쭉 살펴보니까 난중일기 곳곳에 배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 2월부터 나와. 2월, 3월, 6월. 이게 6월 22일 날 이렇게 일기를 보면요. 여기 계산이 6월 20일 날 일기예요. 전라 좌수영 오관오포에서 배를 만드는 목수 214명. 여기 2장 214명이라고 써 있죠. 2장이 배를 만드는 목수예요. 배를 만드는 목수 214명, 배를 만드는 일꾼 209명, 500여 명이 모여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날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침에 목수들의 인원 점검을 했더니 단 한 명도 결근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선 본판 필조. 새로운 배에 쓸 본판의 밑판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이 조선시대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제봉산, 진목봉산, 이게 참나무, 소나무를 키우는 봉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저 나주, 강진, 영광 이런 데서 그 큰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운반을, 요즘처럼 중장비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걸 끌고 와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유년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7,000년 예전에서 다 우리 존경하는 원균 장군께서 다 말아 드셨으니까. 열세척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1년에 무술년에 노량해전에 보면 65척이 싸워요. 반옥선이. 그러니까 명량해전이 끝나고 고화도 고금돼서 50척을 건설한 거예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배를 그 전쟁 중에 조선시대에 만들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이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대단하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이분이 떠올라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예,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 도전의 아이콘이에요. 그분 하면 된다. 자네가 해봤어? 아, 이게 이분의 말씀이에요. 도전의 아이콘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세계 제일 큰 조선소가 현대미포 조선소입니다. 이 조선소를 만들 때 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조선소를 지으려면 많은 돈이 들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도 돈이 없고 미국, 일본 가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차관을. 그 영국을 날아갔어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정주영 회장님 생전에 중앙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영국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너 뭐 한국이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큰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큰 뭐 이렇다 할 조선소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큰 조선소를 짓겠다는 거냐. 자기가 가지고 갈 때 현대미포 백사장의 사진 한 장 그리고 5만 분의 1 지도 한 장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그렇게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얘기를 해서 자기가 주머니에서 딱 돈을 하나 꺼냈어요. 무슨 돈이냐. 바로 이 돈입니다. 500원짜리 지폐예요.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거북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 한 50년밖에 안 된 돈인데 이게 지금 화폐 거래소에서 500원짜리 6만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영국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전투선을 언제 만들었냐? 1800년대 19세기에 만들었다. 이야, 우리나라는 1500년대 16세기에 이런 전투선을 만들어서 일본 분들 다 무찔렀다. 그렇게 해서 차관을 얻어서 오늘날 세계 제일의 현대미포 조선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웃기죠. 예.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주영 회장님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이제 기업인이니까 이 맨주먹의 CEO하고 맨주먹의 지휘관 이순신하고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강자립하는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현장 지휘관으로서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스스로 일어서는, 홀로서는, 자강자립하는 그런 자강자립의 정신을 이순신의 자립경영에서 배울 수 있다.